가자. 유캔 더블 캔유 더블. 성공 투자 수익 투자.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오늘 캔들 박사 콜라보로 시황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들 박사 유쌤입니다. 오늘 시장 머리가 아파요. 네, 김 대표님.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 물론 시장 전망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캔들로 시장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주는 우리 유 대표님께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먼저 그러면 말씀을 간단히 드릴 텐데. 네, 예. 펜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리모컨인데요. 네. 펜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간단하게 뭐 설명해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275포인트가 깨지면은 단기간 이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3,275포인트가 깨지면서 대략 오늘 기준에서 3,252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하게 됐는데 다음 이제 지지 라인은 저는 이제 3,220포인트 그쯤에서 거기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크게 3,1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 빠진 이유 뭐 많은 분들이 뭐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대략 오늘의 가장 큰 요인 바로 옵션 만기 가장 그렇죠. 큰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왜 기준을 잡느냐 결국에 보시면은 5월 6월 기준 보시면 옵션 만기일 때 하락률이 대략 1%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린 날은 1% 넘는 뭐 1.2%, 3% 이렇게 하락률을 보였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린 날 그런 날은 이제 하락률이 0.89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늘의 시장도 크게 5월과 6월에 대비해서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요인은 제일 크게 바로 옵션 만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이제 다시 또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긴 한데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 또 많은 뭐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오전 시장에서는 뭐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 그리고 4단계로 격상한다. 요거 뭐 발표를 또 하면서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오전장에서는 일본장의 그 영향으로 해서 오늘의 하락의 요인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오늘의 하락 요인은 옵션 만기 당연히 제일 큰 영향이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 쪽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오늘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좀 많이 상승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오늘의 뭐 옵션 만기라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 달러가 아무래도 우리 뭐 화폐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치가 제일 높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조금 사그라들었죠. 그거를 어떤 걸로 예측할 수 있나? 채권의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 채권 당연히 가격이 상승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팍스TV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경기의 이제 경제 성장에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이 상승하게 되었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 점 그런 점 등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채권이 가격이 상승한 것과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시장 영향이 있었고 차후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부분들 당연히 델타도 있겠지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뭐냐 백신의 이제 접종률도 높아졌고, 그리고 충분히 뭐 변이 바이러스 델타에 의한 크게 영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지수가 저는 지금 일단 3,220포인트 단기간으로 여기 지지가 안 되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지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이제 3,100포인트. 3,100포인트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 2,95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정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심해졌을 때인데, 그거는 이제 최대로 보고 있고, 많이 이제 뭐 눌리게 되면은 3,1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3,200포인트, 3,200에서 3,22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전략은 뭐 비중 축소 이렇게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3,100포인트에서 이제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네. 그런 전략을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좀 우선을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기준. 어렵습니다. 다 복잡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네. 오늘 이제 유 대표님과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하진 않고요. 종목에 대해서 공유도 않지만 사담이나 농담이나 식사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지금 환율이 원달러가 1144원, 40원 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승을 해서.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76불 돌파했다가 어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74불 정도 하고 있어요. 걱정했던 게 뭐냐면 기름값 지금 한 1650원 하죠. 와, 이거 이런 상태라면은 1700원은 금방 넘어가겠다. 이거 야, 기름값 감당 안 되겠는 걸, 이런 얘기를 제가 장중에 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계신 것은 지금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상황처럼 좀 힘들더라도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다음 장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게 키포인트죠. 제가 저희 더블클럽을 통해서 올해 3번의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체 종목에 대한 현금화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20%, 30%, 50% 이렇게 3번의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1월 11일 요 고점이었죠. 요 고점에서 전략적으로 여러분께 현금화 전략,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화 전략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일산은 저쪽이었고요. 두 번째 현금화 전략이 요 구간에서 현금화 전략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아침 오전장에서 일부분에 대한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판단하는 기준의 시장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사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쭉 끌고 가는 장이 있고요. 파도타기 전략에서 푸덴푸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밀고 푸덴푸풀이 아니고요. 푸덴푸시. 예전에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여다지문이 있었습니다. 미다지가 아니고 여다지문이죠. 밀었다 당겼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 오늘 오전장에 일부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시장은 단기 7월에서의 흐름은 모르겠지만 6월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은 어느 포인트까지 지수가 빠진다라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을 팔고 나서 다시 저점에 잡는 이 갭, 스프레드, 편차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편차를 일정 부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현금화 이후에 밑에서 다시 잡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수의 상황, 시장의 상황은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단기 시황은 현금화의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의 장에서 현금을 또 손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 손절이 적응이 잘 안 된다. 조금 아프겠지만 7월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8월 장에서 또 흐름 자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그렇게 좋은 지금의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분의 현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여러분 오늘 방송 정말 우리 김 대표님하고 전혀 사전 조회는 없습니다. 네, 사전 조회는 이건 없고. 그냥 제 의견이고 네. 김 대표님은 또 김 대표님 그렇죠. 의견이기 때문에 원래 방송이 재밌으려면 의견이 충돌돼야 되는데 유 대표님이 방금 전에 뭐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때 나는 시장 간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저희 방에서 드렸던 전략과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그렇다. 그럼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서 아주 강점인 우리가 그 캔들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노하우를 전수해드려야 되겠죠. 그 한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설명을 드리죠. 지금 오늘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 핫한 종목, 이슈가 됐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장중에 머리를 식히고자 해서 게임을 자주 합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고요. 하루에도 뭐 속기로 두기 때문에 한 3, 4분이면 한 판을 두는데요. 바둑 좋아합니다. 카카오 게임인가요? 예. 그림 좋습니다. 더 갈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아무래도 매출을 이제 뭐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주가에 뭐 가격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간다야 이게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기는 힘들지만 뭐 지금 기준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오버슈팅으로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뭐 매출이 더 잘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오딘의 뭐 게임 오딘이라고 해서 오딘? 네, 알아요. 오딘 네.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지금 인기가 엄청 많다 보네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뭐 한번 본다면은 저는 한번 월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캔들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캔들로 잡아낼 수 있는지. 캔들은 여기에 지금 네. 표시를 한 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캔들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와 여기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해드렸죠. 이걸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형인가요, 이게? 네, 예. 두 번의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습니다. 상승 잉태.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1월 8일까지 해서 여러분 지금 차트는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1월 초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5월 14일부터 해서 5월 28일까지 이렇게 3주 동안 해서 상승 잉태 확인형 또 이렇게 나왔기 유 때문에 대표님, 우리가 이제 상승 잉태형 하는데 네. 상승 잉태형이 어떤 모습이 상승 잉태형?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지식만 말씀드릴게요. 잉태라는 게그 네. 산모가 애를 안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을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나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여기 지금 되는 네. 요거를 펜을 아마 누르시고 하셔야 돼요. 네, 예. 잠시만요, 여러분. 네. 어떤 게 상승 잉태형? 자, 여러분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은 네. 저는 먼저 이렇게 운동이 오게 되고 네. 나서 그 안에서 두 번째 캔들이 운동 안에서 운동의 잉태하고 있는 산모가 안에서 저가와 고가의 사이 안에서 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음봉 다음에 양봉이 작은 양봉이 잉태형, 음봉에 네. 가려져 있는 잉태형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그림이 이제 잉태형이죠. 아, 여기서 이제 위치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양봉의 위치. 아, 세 번째 캔들이 일거래 캔들의 보통 3단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예. 상승 잉태의 확인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첨언에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제가 접수한 게 주가가 하락 과정에서 음봉을 아시죠? 음봉의 형태, 장대 음봉의 형태가 나타난 이후에 음봉의 중단부 상황하에서 양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상승 잉태 확인형. 이어서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예. 네. 상승 잉태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승 잉태형에서 어떤 과정에서 흐름들이 또 진행되게 되나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난처해. 아.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눌리는 장, 네. 눌리는 장이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어, 예, 4대 천왕 캔들 기준에서 상승 잉태형도 나올 수가 있고 네. 망치형 이렇게 많은 캔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도 한번 활용해서 장중에 종목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봉보다는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주가 분석과 종목 패턴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 그 카카오 방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 그 1월, 2월 45,000원, 5만 원 구간에서 이 종목을 진입을 했었거든요. 진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침체 국면을 받았고 기간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충족되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상장을 하는 대형주들은 순간적으로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주가 때문에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기관의 보호해수 물량이라고 하죠. 락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통상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그 시장에 출회가 됩니다. 1개월 차에 가장 많이 출회되고요. 3개월 차의 물량들도 그 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기관이 물량을 청약을 할 때 개인하고 다릅니다. 기관은 주식 청약을 할 때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기관이라 하면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 이 세 기관이 청약 당시에 개인보다도 상당히 많은 물량에 대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 물량을 락을 오래 걸어둘수록 많은 물량을 받습니다. 나는 상장 즉시 팔겠다라고 하면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달, 3개월, 6개월 이 기간의 연속성 상에서 많은 물량을 받기 때문에 3개월 차이 많이 나오는데 3개월 시점이 도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시점을 이 구간에서 흐름을 잡았고요. 이때가 한 45,0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5만 원 그리고 6만 원까지 갔었죠. 너무 빨리 진입했습니다. 실제 이 상승을 부가 그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짧게 먹었죠.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간에 얼마나 안 움직였습니까? 어려운 과정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넓게 한번 조망을 해보십시오. 제가 판단한 시점에서의 주가는 바닥이지만 바닥에서 이 주식을 샀을 때 수익률 목표치의 차이는 뭐 대략 한 20%. 하지만 이 구간에서의 수익률 구간에서의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 약 50%입니다. 단기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최소 자원의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판단했던 시점보다는 방금 전에 그 우리 캔들 박사가 얘기한 상승 잉태형을 한번 찾아보니 뭐 요 구간에서의 흐름이 되겠네요. 상승 잉태 음선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이 잉태하는 양선들의 흐름, 특히 음선의 모습을 돌파하는 요 양선이 나왔을 때 타점으로 잡아서 진입하면 바닥권에서 흐르는 상승 잉태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볼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골든크로스가 나는 시점, 이 시점이 되시죠. 모든 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주가 가격적으로 보면 요로. 그럼 두 가지. 캔들 박사와 더블클럽이 보는 시장에서의 종목 접근을 해볼 때 요 구간에서 상승 잉태형을 한번 확인했고요.
더블 클럽에서 보는 요 구간 골든 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장 기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40일 장기 이평선은 현재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일과 60일 이평선 이 골드가 나는 이 시점에서 이 가격 대략적으로 캔들 박사가 보는 시점은 52,000원이고요. 더블 클럽에서 봤던 가격은 56,000원 정도의 가격차 시점에서의 매수 진입 근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턴, 이러한 분석에서 종목을 접근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률 게임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상당히 아니 보다 많은 훌륭한 자산의 증대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이 시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캔들 박사가 보는 상승 잉태형의 시점 그리고 더블 클럽이 보는 추세 반전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의 주식을 투자했을 때의 결과치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실 거죠? 네. 참, 김 대표님한테 되게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평성을 이제 네. 21선하고 61선을 붙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51선하고 21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 기준 잡을 때 조금 빨리 잡더라고요. 네, 네, 그런 그 정도로 기준을 잡기도 하는데,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51선을 왜 오일전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원래 그 파생 음, 거래를 오래 했었고요. 파생 담당 그 업무를 많이 봤었는데 호흡이 짧습니다. 5일 1평선과 21 1평선의 골든 코스를 더러 많이 보시기도 하시는데 호흡이 짧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빈번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20일과 60일 좀 중장기 이 흐름에서의 모습의 시점을 판단했을 때 진입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고요. 5일과 20일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흐름을 볼 때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있죠. 소형주, 개별주, 급등주 이런 종목을 판단하실 때는 호흡이 짧은 구간에서의 5일 이평선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분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점을 약간 호흡은 여유 있게 가져가는 패턴으로 많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본인의 스타일과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정석은 아닙니다. 아, 예. 보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걸 배우신 것 같아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하셔도 오늘 여러분 장사 성공하실 겁니다. 이익 나는 장사 하신 거예요. 상승 잉태, 골든 크로스 어떤 종목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예.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주가 흐름 분석까지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곡차곡 내실 있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시간적인 측면과 또 가져가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캔들 박사 더블 클럽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앞으로의 방송들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다가서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잠깐만요, 말씀. 네네네. 아니, 제가 처음에 네. 코스피지스 띄워놓고 네. 이제 지지라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김 대표님께서 2,900을 얘기하길래 제가 지금 팔아야 되겠네. 아예 그거는 이제 네. 델타가 이제 너무 심해졌을 때 네. 최대한으로 잡은 거고 아. 그건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는 않고 여러분 네. 최대로 보는 거는 정말 최대로 보는 건 이제 정말 많이 빠져 300, 3,100 요 정도 3,100도 멉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졌을 때 그 네. 정도 이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3,220포인트 거기가 이제 현실적입니다. 네 예. 저는 거기를 1차 3,220포인트를 보시죠. 네. 저는 정확히 지수를 말씀드리면 월봉상의 512평선이 3,190포인트입니다. 저는 월봉상의 512평선을 살짝 붕괴하는 시점이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를 놓고 말씀드리면 3,170포인트 이 정도 구간에서의 상황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블클럽이 보는 시장의 전망 그리고 캔들 박사가 보는 시장의 전망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8월 장 좋습니다. 네. 불장 올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7월에 빠진 만큼 8월에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7월장 힘드시더라도 우리 옆에 더블 캔유 더블 우리 김 대표님하고 저 같이 함께하면서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뒤로 움츠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여유롭게 주식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여유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뭐 마무리 멘트 하고 싶은 말 추가적으로 남으셨으면 우리 제가 저번 주에 네.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시젠하고 시즌 대박. 시젠하고 알테오전 지난 시간에 언급해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오늘 알테오젠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프로그램 외인의 매수세가 어제부터 또 이어오면서 기관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뭐 손바뀜으로도 조금 볼 수도 있긴 하고 그래서 충분히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에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되겠죠. 시장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기 이 때문에 대표님 방에 회원분이 수익률 5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자랑을 하셔서 저한테도 저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50%. 와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힘든 장에서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힘내셔가지고 7월장 이겨내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대표님 네.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요. 이번 주 초복이랍니다. 삼계탕 먹고 힘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여유롭게 시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아집니다. 다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일 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더블 캔유 더블 성공 투자 수익 투자 가자. 가자. 네, 좋았습니다.